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을 물어는 보는데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또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뭐 수술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은 원장님과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물리치료에서 저희 환자들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물리치료사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또 나만의 평가법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이거 수술을 해야 돼요. 원장님께서는 뭐 여러 명이 이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정의는 정말 수술을 하기 싫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입니다. 일단 평가를 하죠. 평가를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의사들이 영상학적 진단을 보고 평가를 하죠. 엑스레이나 CT, MRI를 보고. 근데 저희는 뭐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뭘 참고할 수 있지만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학적 검사를 하는데, 이학적 검사에서 디스크의 양성 반응이 나와야 환자분들에게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을 권유하든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저희들이 봤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법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있을 때 첫 번째는 SLR 테스트를 하죠. SLR 테스트. 네, 선생님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좀 잘 되고 있죠? 네. SLR 테스트를 할 건데요. 다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물리치료과 다니면 가장 많이 들었던 테스트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다리를 들었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 압박이 있으면 이 정도, 여기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한 30도로 생각하고 30도에서 70도까지 이 범위에서 들었을 때 통증이 온다, 전기가 찌릿찌릿 간다, 통증이 심하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양성 반응이죠. SLR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 증상이 나올 때 그럴 때는 디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방사통을 가지고 있어도 SLR 테스트 할 때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100명이 오면 한 7, 80명은 이 SLR 테스트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SLR 테스트를 했을 때 30에서 70도 정도 이때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0도에서 30도, 0도에서 30도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어떤 고관절에 병변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대부분 좀 초중근해가 문제가 많이 있죠. 이때 0도에서 30도 정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고관절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는 아니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환자분들이 오면 한번 숙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숙여보세요 하면 잘 숙이든 못 숙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예 못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만 해서 못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고관절에서 막 소중분들이 잡고 있어서, 뭉쳐서 잡고 있어서 대전자를 못 넘어가죠. 이런 케이스들이 꼼짝을 못하죠. 이렇게 숙이라고 하면 그대로 살짝 고개만 숙이는 정도, 이런 정도만 하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고관절에 병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때는 항상 허리보다는 고관절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다시 SLR 테스트로 넘어가세요. 30에서 70도가 나왔을 때, 증상이 나왔을 때 이때 디스크를 의심해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검사를 하지 않아요.
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검사를 하죠.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엎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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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검사를 하죠. 압박 검사.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해요. 컴프레션 테스트인데 한번 올려볼까요? 앞에 좀 풀어주세요. 이제 되겠다. 아 미안. 이제 됐습니까? 이제 예, 처음이니까. 예, 저희가 압박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아까 SLR 테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 디스크가 요추 4번, 그다음에 5번 S1 디스크가 SLR 테스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흔하죠. 이 범위에 있는 디스크가 가장 흔하죠. 예, 그래서 아까 SLR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압박 검사를 해서 더 확실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번, 4번 S1을 한번 눌러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시면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막 졸업하신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요추 5번이 어디 있는지 4번이 어디 있는지 3번이 어디 있는지 잘 정확히 집지를 못해요. 촉진을 못하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보조개처럼 들어간 데 있죠? 보이신가요? 이게 이제 PSIS인데 이 PSIS가 항상 기준점입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PSIS를 이렇게 촉진을 하죠. 그래서 이 촉진을 해서 이제 골반의 변이를 보는 건데 지금은 5번, 4번 S1을 압박 검사를 해볼 거니까 이 PSIS를 이은 선이 S2예요. S2. 여기가 S2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위에서 쭉 끌어내렸을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걸리는 부분이 여기가 S1이에요. 촌추 1번, 촌추 2번. 그리고 장골롱이 있죠. 장골롱이 있으면 일리아 클래스트라 하죠. 장골롱이 있으면 이 장골롱을 그대로 이으면 바로 이은 선이 요추 4번입니다. 요추 4번. 그 밑에가 요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 S1을 지금 의심이 가니까 다시 한번 SLR 테스트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시 압박 검사를 할 때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압박 검사를 합니다. 컴프레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를 신경을 다 압박시켜 보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오른쪽으로 라디에이팅 페인, 방사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때 S1을 누르든지 5번을 누르든지 4번을 누르든지 이때 증상이 나타나죠. 진짜 디스크 있는 분들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디스크가 있구나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SLR 테스트에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압박 검사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MRI상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디스크가 나와 있다 해서 모두 신경근을 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섬유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척수액만 누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 MRI상 디스크는 나와 있는데 아직 신경까지는 침범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RI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의학적 검사와 MRI 검사상 같이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정말 디스크 때문에 이분이 고생하시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제 먼저 치료를 좀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면 되죠. 하지만 정말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장님과 상의해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물리치료라서 물리치료로 받죠.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지금 상태가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죠. 잠깐 오신 분들 잠깐만 인사하고. 그래요? 네. 네. 잠깐만 앉아서. 네네네. 한 분들 좀 인사 좀 하고 그러면서 좋겠습니다. 보시고 핸드폰 잠깐 보시면. 저는 어디를 봐야 돼요? 밑에. 제거 배터리 풀 건데. 이거 계속 카톡을 안 돼. 카톡이 오는구나.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 좀 하시고. 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출연 좀 해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김쌤도 들어오셨고요. 이 창덕쌤도 들어오셨고, 황재훈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저희가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게 환자분들이 오면 대부분 자기가 절여서 오면 다 디스크인 줄 알고 와요. 디스크인 줄 알고. 그런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상에 있다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100명이 오면 7, 80명은 아니에요. 다른 근육 문제 때문에 와요. 다른 근육 문제 때문에 오는 거고, 진짜 한 20, 30%만 정말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디스크 그 20, 30% 중에서도 수술할 환자는 10%도 안 돼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면 그거를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근거,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진행되죠? 네. 그래서 SLR 테스트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만 검사하지 마시고 더 압박 검사를 해서 컴프레션 테스트를 해서 더 압박 검사를 해보고 이 반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더 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 누워보세요. 이 SLR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함스트링이 짧아져 있어서 당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기는 증상이 디스크 때문에 당기는지 아니면 근육이 당긴 증상이 있는 건지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하면 디스크 때문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이거 보고 이제 브라가드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이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왔어요. 라디에이팅 페인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통증이 오고 있죠? 근데 통증이 안 오게끔 그 밑으로 약간 더 내려요. 각도를 더 백으로 해서 내리죠? 그러면 이때 그 신경학적 증상이 없죠. 아까는 이 범위에서는 있었는데 이 범위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내리는 이유는 함스트링 작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이걸 내리는 이유는 그때 신경만 더 늘려버리는 거죠. 신경만 더 늘려버리려면 발목을 뒤로 젖히면 돼요. 이때 진짜 디스크가 있는 분은 라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보려면 이 게르니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까는 이 발을 내려서 함스트링 작용을 배제했는데, 이 상태에서 더 확실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디스크가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 신경이 더 눌리죠. 그러면 증상이 더 오죠. 이거 보고 게르니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르니 테스트와 브라가드 테스트를 발목을 제쳐봄으로써 머리를 들어봄으로써 이렇게 더 확신을 갖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을 때 더 확신을 갖고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봄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압박 검사하고 SLR 테스트, 그다음에 게르니 테스트, 브라가드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MRI상 디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학적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가 맞아떨어졌을 때, 일치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상학적 진단에서 MRI상은 나왔는데 이학적 검사에 전혀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죠.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때는 신경이 침범된 게 아니고 근육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리로 내려가게 하는 통증의 원인이 뭘까? 디스크가 아니면 또 뭘까? 그러면 대부분 근육 문제죠. 근육. 네, 디스크와 유발하게 그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만드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둔근입니다. 소둔근도 전소둔근, 후소둔근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전소둔근이 있으면 통증이 어떻게 하냐면 전소둔근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꼭 디스크 5번 디스크처럼 가죠. 이렇게 5번 디스크처럼 가요. 증상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 또 후소둔근에 문제가 있으면 뒤로 가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S1의 디스크처럼 증상이 가요.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때 아까 말한 SLR 테스트, 압박 검사, 컴프레션 테스트, 발목을 제쳐보는 브라가드 테스트, 목을 들어보는 게르닌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디드를 하는 거예요. 감별 진단을. 이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이걸 수술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수술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증상에서 이 테스트를 해서 증상이 안 나왔다. SR 테스트, 압박 검사, 게르닌 테스트, 브라가 테스트에서 증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근육 문제구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리는 거죠. 디스크 때문에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지. 근데 찾아볼 때 가장 많이 의심할 수 있는 게 소둔근이죠. 그래서 소둔근은 전소둔근, 후소둔근 나눠지는데 전소둔근은 진짜로 사이드로 간다 했고 후소둔근은 뒤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S1 디스크와 또 L5 디스크처럼 딱 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저는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얘기하나? 네. 잠깐만. 베개. 원래 저는 앞에서 촉진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뒤로 왔어요. 뒤로 오면 또 자세가 엉성해요. 원래는 앞에서 하는데 이 상태에서 소둔근을 만져보는 거예요. 소둔근은 전소둔근이 이쪽 부분에 있고 후소둔근은 뒤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전소둔근을 만져보면 정말 타투 밴드가 있고 근육이 엄청 아파져 있어요. 압통증이 있어요. 텐더니스.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누르면 통증이 재현돼요.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를 누르면 그대로 통증이 재현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용어를 같이 썼는데 요즘에는 또 구분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 학회에 보면 아까 말한 디스크가 신경을 눌려서 디스크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때는 신경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문제여서 통증이 퍼지는 거. 원인은 여기인데 이 근육의 원인으로 해서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거를 연관통, 관련통이라고 해요. 레퍼드 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관통, 관련통으로 말을 하고 레퍼드 페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드 페인이 그대로 오는 거죠. 전소동근을 눌렀을 때 전소동근을 누르면 그대로 심한 사람들은 심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한 사람들은 정확히 누르면 전소동근을 누르면 그대로 통증이 재현돼요. 레퍼드 페인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모든 양상이 보이면 물리치료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술을 권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거기서 모든 양상이 다 보이면 검사할 때. 네. 그런 부분은 원래는 원장님하고 의사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죠. 디스크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뭐 스웰링, 버징, 뭐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했을 때 마지막 단계 익스트루전 있죠. 익스트루전 탈출된 거는 솔직히 물리치료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이 익스트루전이 됐을 때, 탈출이 돼 있을 때는 저희는 수술을 권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트루전, 벌징, 뭐 수행 이종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뭐 도수 치료를 해보고 재활치료나 도수 치료, 운동 치료를 해보고 더 진행을 해보고 결정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되죠.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디스크도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프로투전 도출까지는 수술을 보내드리진 않고 익스트루전 4단계 4단계에 갔을 때 수술을 보내죠. 왜냐면 터져 있으면 진행을 도수치를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서 그때 조금 나은 것 같아도 다시 돌아서 엄청 통증이 오고 환자분이 통증이 심해서 본인이 그냥 하려고 하죠.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도수치를 했는데 조금씩 경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해봐야죠. 이왕이면 수술 안 하고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사단계 탈출이 있을 때는 뭐 수술을 저희들도 권유하고 빨리 수술을 하시고 원장님과 의사분하고 상의를 하시지만 수술하시고 빨리 지하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소등근이 레퍼드펜 관련통을 일으키는데 이 전소등근을 눌렀을 때 레퍼드펜이 그대로 재현된다. 통증이 재현된다. 또 후소등근을 누르면 뒤쪽에서 후소등근을 누르면 또 뒤쪽으로 통증이 레퍼드펜이 재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 사람은 디스크 때문 아니고 근육 때문에 이런 다리로 저리는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울츠에서 근무할 때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정말 좋은 케이스죠. 저희들이 하기에는 진짜로 디스크 막 4단계 돼가지고 오면 저희들 별로 해드릴 건 없고 근데 정말 이런 케이스 근데 훨씬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오면 6, 70명은 거의 이런 환자분들이에요. 근육의 문제로. 또 이상근 때문에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이상근 때문에 신경이 자가 사이킥 너브를 포획해서 또 다리 저린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근육 문제고요. 그래서 정말 요추 쪽에서 신경근이 압박돼서 오는 경우는 더 드물어요. 물리치시 오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의사분이 그쪽에서 다 이렇게 커트를 하거든요. 많이 심하면 뭐 신경 차단술을 한다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걸러내고 또 이렇게 좀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리치료실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츠아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이 근육 문제 때문에 다리로 퍼져서 다리로 통증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질문이 또 들었는데 보통 디스크 치료 기간을 묻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디스크 치료 기간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거는 정확히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오래 앉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어서 디스크가 왔다면 앉는 시간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럼 계속 앉아 있어야 되면 그게 본인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보통 잘 따라주고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심하면 3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평균적으로 보면 2번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고. 근데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심하니까 처음에는 통증이 있으시니까 첫 주나 두 번째 주까지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좀 경과가 조금 나아지면 일주일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상태가 신경이 어느 정도 침범됐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퇴행 정도, 디스크의 퇴행 정도나 근육의 퇴행 정도,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그분의 ADL, 일상생활 동작을 어떤 일상생활 동작을 하느냐.
많이 앉아 있어서 디스크 왔는데 또 가서 많이 앉아 있으면 그건 참 치료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한 달에 3달 정도 얘기를 하는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간혹가다 다리에 힘이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이것도 디스크와 관련이 있나요? 물 좀 마시고. 네. 간혹가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또 디스크와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검사를 해보면 알죠. 디스크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압박 검사, SR 테스트, 브라가 테스트, 게르니 테스트 이 검사를 해보시고 근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여러 증상들이 있죠. 지금 저가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다리가 보입니까? 다리 안 보여. 다리는 안 보이죠? 좀 앞으로 나오셨어요. 다리가 보일까요? 잠깐만 제가 뒤로 좀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갈게요. 예전에 그 순간적으로 다리가 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죠. 이렇게.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막 뒤에다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뒤에가 여기를 탁 누르면 이렇게 힘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런 증상 이거를 말하는 건지 아예 힘이 없는 건지 이렇게 궁금한데요. 이런 방금처럼 이렇게 힘이 빠지는 증상 이러는 것은 뇌측 강근에 TP가 있으면 근육이 뭉쳐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과도 감별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되는가요? 네. 한번 채팅창 좀 봐주시고. 네? 채팅창 거기 한번 봐주시고. 네, 아니 제가 네, 보면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밀님이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고. 전라도 사람 아닌가?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 전라도에서는 이게 표준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우리가 신경이 있으면 신경근에서 나오면 신경 두 가닥이 나오죠. 하나는 모터 노브가 나오고 하나는 센서리 노브가 나오죠. 운동신경이 나오고 감각신경이 나오는데 감각신경이 안 열리고 모터 노브 운동신경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MRI를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증상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죠. 두께를 다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두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위축 아트로피가 왔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빨리 뭐 MRI 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또 뭐 의사분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모터 노브만 눌려서 그대로 다리가 이축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있긴 있는데 목 디스크도 있죠. 그리고 팔이 모터 노브가 눌려가지고 이게 팔을 못 들어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통증도 오면서 팔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고 또 툭 떨어지고 이렇게 올리고 팔 툭 떨어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센서리 노브, 모터 노브랑 같이 눌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팔 두께를 팔이나 다리 두께를 재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빨리 MRI 촬영을 하게 만들고 하면 되죠. 되는가요? 네. 뭐 하라고 했죠? 소둔근. 소둔근에서 이 소둔근에 인해서 이렇게 레포트 페인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감별해서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의사분과 환자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조언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조언을 드릴 때 항상 어떤 해부학적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동기분들이나 후배분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한 분이 그 소둔근 네. 소둔근 전섬유 네. 통증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걸 이제 L2를 교정하니까 좋아진 거고 L2 럼버스파인 2번 네. 그다음에 무릎이 안 굽혀지는 통증이 있었는데 네. 무릎이 안 굽혀졌었는데 네. 그 허리를 교정하면은 좋아지나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교정한다면 뭐 전부 다 교정한다는 네, 거예요? 아마 골반 교정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골반 교정이요? 네, 골반 교정하고 그 무릎 그 굴곡과 관련이 있는지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무릎이 안 굽혀지는 그 통증이 이제 그거는 참 그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그런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다 신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발생한 원인이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나갔다. 근데 골반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발병이 됐다. 근데 그 골반 틀어진 부분을 잘 교정을 해줬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리고 또 골반이랑 교정, 뼈가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 근육이 이완이 많이 오거든요. 근육이 많이 풀어져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뭉쳤던 근육을 안 풀고 교정만 했을 때 교정만 하고 나서 근육을 만져보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질문이 네. L3를 그 교정을 했는데 네. 이분이 네. 전섬유의 통증이 그 방사통이 네. 소둔근 전섬유 방사통이 나타났었는데 네. L3를 교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와 연관이 있는가 L3 교정과 L3 교정과 증상이 그런 그러니까 전소등근의 증상은 나타나는데 디스크가 아니었고 디스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증상 그렇게 나타나서 L3를 교정을 했는데 네.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했던 답변 내용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L3가 예를 들어서 레프트 컨벡스가 있었다. 레프트 컨벡스에 있어서 허리가 틀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걷게 되면 여기 근육은 뭐 중소등 이제 구분이 뭐 페인이 오른쪽인지 어느 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쪽은 구심속으로 근육이 단축이 오는 거고 뭉치죠. 이거는 위안성으로 늘어나면서 뭉치죠. 그래서 아픔증 TP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했다. 그럼 다시 근육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있죠. 항상 때문에. 그렇죠. 항상 때문에. 근데 이제 심하면은 이제 근육 상태가 TP가 오래됐고 너무 심한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런 경우. 근데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다. 경미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홀바디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죠? 다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골반이 아프든 등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간에 왜 홀바디를 보냐면 몸 전체를 이게 하나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교정하고 이걸 풀고 나면 몸이 뉴트럴 포지션, 몸이 중립 위치로 돌아오죠. 또 근육 상태도 하이퍼 텐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이퍼 텐션도 돌아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가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디스크 치료하는데 척추 교정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디스크 치료할 때 척추 교정을 많이 이용하시는지. 척추 교정 당연히 척추 교정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이용하냐 물어봤으니까 이용은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그 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게 평가를 잘해야 돼요. 이 평가. 왜냐하면 그 디스크가 왔을 때 이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다 검사를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요 주 5번에 디스크가 와 있다. 그러면 5번이 부러져서 디스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정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정하면 다시 틀어지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틀어져 있어서 교정을 하는 의미보다는 교정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뉴트럴 포지션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두긴 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인모빌리티,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움직이게끔 모빌리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교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주변이 부러졌다, 파사 조인트가 부러졌다 할 때 교정한 거와 하는 거와 디스크가 있을 때 교정 방법이 틀려요. 교정 보면 옆에서 손 모양이나 움직이는 걸 보면은 모르시겠지만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대부분 조금씩 알 수 있거든요. 손 방향이 전혀 틀리거든요. 예. 후관절이 벌어져서 오픈 엣지에서 그걸 닫아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치료와 디스크가 있어서 교정하는 치료는 방향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스크 있을 때 교정하는 방법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은 교정도 사용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다리가 안짱다리라서 최근에 교정하려고 11자로 걸었더니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오네요. 혹시 안짱다리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안짱다리 발구스? 네, 발렸어요. 근데 일반인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시 일반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봐주면 좋겠는데. 안짱다리 질문하신 분 일반인이신가요? 일반인이신 것 같아. 다리가 안짱다리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이신 것 같아. 본인. 그러니까 안짱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가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수동적인 치료와 능동적인 치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도수 치료를 한다거나 뭐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근육을 푼다거나 그다음에 뭐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수동적인 치료죠. 치료사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능동적인 치료, 환자분이 스스로 움직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치료. 근데 이 체형을 교정하는 발거스, 바러스, 뭐 백니, 뭐 평평등 뭐 이런 체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제가 해보지만 절대로 수동적인 치료만 해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치료. 선생님들이 운동 방법들을 알려주죠. 근데 운동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그거를 잘 수행했을 때, 잘 수행하고 도수치료하고 잘 결합이 돼서 잘 병행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도수치료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자로 걷는 게 도움 되나요? 11자로 걷는 방식이? 11자로 요즘에 TV에서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11자로 걷는 게.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이 발의 각도가 있어요. 정상적인 발의 각도가 있어요. 정상적인 발의 각도. 제가 이게 발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 거를 원래는 이렇게 걷는 거를 팔자걸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아지는 거를 안짱걸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도 바러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팔자걸음도 하면 안 되고 안짱걸음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자 걸음도 하면 안 돼요. 11자 걸음도. 대부분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 건강천에서 보면 11자로 걸으라는 게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11자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발의 각도를 보면 한 발에 6에서 7도 정도 살짝 벌어집니다. 6에서 7도. 또 이쪽 발도 6에서 7도니까 한 15도 정도 벌어져야 맞죠. 이게 가장 뉴트럴 포지션이에요. 가장 인간이 보행할 때 취해야 할 각도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게 팔자걸음으로 걷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11자로 걸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으면 또 그동안 쓰던 패턴으로 근육이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와요. 근데 정말로 바른 자세를 바른 보행으로 걸으려면 6에서 7도가 한 발당 6에서 7도가 벌어지니까 합치면 14도 15도 정도 되겠죠. 약간 벌어지는 게 정상 보행 각도입니다. 11자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형님께서 양반다리가 양쪽 다 안 되는 경우, 양쪽 다 안 되는 경우, 또 한쪽은 한쪽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했거든요. 양반다리 안 되는 경우.
양반다리 안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왜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그대로 임상에 오고 이제 교육을 안 받고 공부를 안 하면 방금 말씀하신 양반 다리로 문제로 왔을 때 대부분 임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뇌전근을 보거든요. 뇌전근을 보는데 뇌전근은 거의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별로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 문제로 오면 소둔근, 중소둔근의 문제가 많이 오죠. 중소둔근의 문제가 와서 중소둔근의 문제가 오는데요. 이게 양반다리를 하면 이 고관절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인가요? 고관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중둔근, 소둔근이 붙어 있죠. 중둔근, 소둔근이 붙어 있는데 이게 못 늘어나는 거죠. 이게 돌을 때 이렇게 붙잖아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갖고 여기 카메라 설명 좀 하세요. 그것만 골반 부분. 이 상태에서 양반다리를 취하려면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고관절이. 근데 이때 중둔근, 소둔근이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못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못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소둔근이.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제가 이제 중소둔근에서 찾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소둔근이 왜 뭉쳐졌나를 알아야 돼요. 이 중소둔근이 왜 뭉쳐졌냐 이거를 알려면 고관절의 인스타빌리티, 고관절을 안정하게 잡아주는 근육들 있죠. 앞에서는 뭐가 잡아주죠? 장골근이 잡아주죠. 장골근, 일리아크스가 잡아주고 또 내폐승은 뭐 대퇴 방향은 뭐 상쌍장, 하쌍장을 해가지고 심부 둔근이 또 잡아주고 있고 또 중소둔근이 잡아주고 있고 또 대둔근도 잡아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육이 가장 큰 근육, 부피가 가장 큰 근육, 볼륨이 가장 큰 근육이 대둔근이죠. 대둔근인데 이 대둔근이 오래 앉아 있으면 대둔근이 작용을 안 해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대둔근이 작용을 안 해요. 근력이 떨어져요. 위축이 와요. 아트로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거나 앉거나 뭐 보행을 할 때 여기 있는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 장골근, 중둔근, 소둔근, 뇌폐성, 대퇴 방향근, 상쌍장, 하쌍장근, 뭐 이상근, 대둔근, 뭐 이런 근육들이 딱 옵티멀하게 적절하게 잡아줘서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운동이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대둔근이 작용을 잘 안 하죠. 근육이 위축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이 대둔근이 제일 큰 근육이거든요. 대둔근이 제일 큰 근육인데 이 대둔근이 일을 안 해. 그러면 대둔근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 큰 근육이 중둔근, 소둔근, 뭐 대퇴근막장근 이런 근육들이 과부하. 얘가 대둔근이 일을 안 할 만큼 중소둔근, 대퇴근막장근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둔근이 과부하가 걸려서 근육이 찔겨지고 압통증이 생기고 누르면 아파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그래서 양반 다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수치료는 아까 말한 수동치료는 중소둔근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중소둔근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치료는 대둔근에 포커스를 둬야 되죠. 대둔근이나 장골근이 힘을 잘 쓰게 옵티멀하게 잘 쓰게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고 치료사가 중소둔근을 도수치료를 잘해서 치료를 해주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중등소둔근만 치료사가 잘 풀어난다 해도 물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다시 재발해. 또 많이 걷고 나면 또 다시 오고 며칠 있다가 다시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도수치료와 수동치료와 운동치료를 적절히 잘 병행해서 이 양반다리 안 되는 거를 해결해야겠죠. 예. 답변이 됐을까요? 또 있습니까? 아니 이제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이어서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그래,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방금 아빠 다리 안 되신 분들하고. 그다음 이어. 네. 아빠 다리 안 되시는 분들하고 그 디스크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딱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디스크에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레퍼트 페인, 라디에이트 페인 이 두 통증을 정말 신경의 문제인지 디스크 신경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잘 감별해서 치료도 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이 예. 그러면 운동할 때 대둔근을 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대둔근 강화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예, 걷기만 해도 이게 대둔근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죠. 정말 좋은 운동인데 허리가 아팠는데 등산을 했어요, 걷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경미한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걸을 때 포행을 할 때도 이 고관절을 안정시키는 근육, 뭐 장골근, 중소등근, 이상근, 뭐 기타 외전근들, 그다음에 대둔근, 막 이런 근육들이 적절하게 옵티멀하게 잘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보행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대둔근 걷기만 하면 대둔근이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걸을 때 대둔근을 안 써버려요. 안 써버리고 중소등근 대퇴근막 장근만 많이 쓰죠. 그런 분들이 많이 걷고 나면 이런 데가 뻐근하신 분들이 있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래 서 있다 보면. 그래서 저도 대둔근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은 대둔근 훈련을 보행만 한다고 해서 대둔근이 강화되지는 않고 경미한 분들은 돼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둔근의 근력 강화를 따로 해야 돼요. 보행만 한다고 해서 걷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혹시 답변이 되는지 한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질문이 예. 강성길님이 예.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데 예. 혹시 좋은 운동 방법이 있는지 좋은 운동 질문이 방법, 좀 좋은 운동 방법. 있겠네요. 허리가 많이 굽었다고요? 예, 허리가 많이 굽어 있다. 일반인 같은데요. 예, 그 허리가 굽었을 때도 이 굽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굽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구분등, 뭐 진후 발거스, 예반슬, 내반슬, 뭐 또 뭐 평평등, 뭐 수액백, 뭐 요추 전만증, 뭐 후만증 이런 근육 이게 다 체형의 문제잖아요. 이 체형의 문제도 보면 다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된 부분을 운동을 시켜야 되죠. 문제가 된 부분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평가하는 방법을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평가는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안 어떤 거 말은? 검사하는 거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게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편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하면 평가법들이 홀바디를 다 보는 거예요. 처음에 환자분 처진이 왔을 때, 평가법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체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운동하면 이거 다 좋아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인간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래서 평가법 이제 물리치 선생님들은 잘 보세요. 먼저 종아리 쪽, 카프 머슬 쪽에 이제 머슬 톤을 봅니다. 항상 머슬 톤을 보죠. 이 머슬 톤을 보고 이 근육이 질감을 느껴야 돼요. 아니 긴장되어 있는지 근육이 짧아 이거 만져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좌우 비교, 앞뒤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송창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른쪽은 아주 상태가 좋거든요. 근데 왼쪽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왼쪽은 지금 막 덩어리가 이만한 덩어리가 있거든요. 좌우 똑같이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좋고 여기는 안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프 머슬들의 머슬 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프 머슬 중에서 원조인트 머슬 가자미근 있죠? 가자미근의 길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늘어나는지 항상 좌우 비교해요. 좌우 비교. 길이는 잘 늘어나는데 근육의 질감이 너무 안 좋아요. 이쪽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왼쪽이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하고 환자만 알아요. 그 다음에 사두근 검사를 해보는 거죠. 사두근의 길이 검사를. 이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물리치 선생님들의 각 학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그런 교육을 해준 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여기서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이때 텐션을 잘 느끼는 거예요. 이때 외측의 근막이라든가 대퇴 근막 장근이라든가 외측의 사두근의 외측의 근육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보면 딱 30도 정도, 특히 대퇴 근막 장근이 문제 있을 때 30도 정도에서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배려가 나타나요. 이거를 잘 느껴요. 선생님들이 보면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할 때도 환자분 힘 빼세요, 다 빼세요 해놓고 이 피를 잘 느껴야 돼요. 이렇게 피를 잘 느껴서 그냥 가는 거고 지금 이쪽은 문제가 없고 사두근의 길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두근도 이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안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안 가면 중간강근, 사두근 중에서 중간강근에 문제를 의미합니다. 안 가면 또 가다 보면 이 다리가 딱 벌어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분도 있어요. 외측에 있는 근육 근막들이 단축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는 거. 또 이거 들 때 이렇게 들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들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때는 특히 대퇴 측근 같은 게 대퇴 측근 같은 근육이 많이 단축이 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골반의 톤을 보는 거예요. 골반 톤. 근육 톤을 보는데 이게 잘 만져봐야 돼요. 샅샅이 물리치료사들은 피를 잘 느껴야 되거든요. 연수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잘 느껴서 이 근육이 정상 근육인가?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이걸 한번 보여줘.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이고요. 만져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PSRS를 촉진하는 거죠. PSRS를 촉진해서 근육이 그 골반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왼쪽이 약간 내려가 있고 오른쪽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가동성도 봐야 돼요. SI 조인트가 천장관절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임은 괜찮은데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5번부터 팔페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눌러서 가동성 검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관절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가동성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심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안 좋네요. 스파인 쪽이. 그 다음에 기립근을 한번 만져보는 거죠. 톤을.
여기도 별로 그렇게 좋은 근육 상태는 아니에요. 보면 스파인 척추뼈가 약간 덜 움직이고 기립근이 좀 뭉쳐 있다. 그러면 이분 뭉쳐 있고 오른쪽 골반 뭉쳐 있다. 이제 이런 뭉쳐진 걸로 봐서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아마 오래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래 직장에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골반에 통증이 있고 기립근 이런 데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척추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마디마디 잘 움직여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척추가 압박받은 상태에서 오래 장시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퇴행이 빨리 와요. 디스크 퇴행이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척추뼈가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잘 움직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좀 걷기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몸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극하근들은 어떤지, 승모근은 어떤지, 아무튼 아주 생생한 근육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근육을 한번 다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초기에서 걸리는지, 미드레인지에서 걸리는지, 엔드레인지에서 걸리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초기에서 걸리면 소흉근에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중간 부분에서 걸리면 장골근에 문제일 확률이 높고 더 위로 올라가서 잘 걸리면 저항감이 느껴지면 장요근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를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소등근, 장골근, 장요근 이거를 전체적인 근막을 다 느끼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느끼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좀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교육을 받고 나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들어보면 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거든요. 이거 하나 평가를 할 때. 그 다음에 돌아 누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아까 뒤에 함스트링. 아까 사두근 검사를 했죠? 함스트링 뒤에 허벅지 함스트링을 검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함스트링 검사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함스트링을 검사할 때는 90도 이 90도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이 대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걸 딱 고정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내리면서 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때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할 때는 함스트링 검사할 때는 90도 상태 정확히 유지를 하고 이 상태에서 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 펴져요. 이렇게 내리면 다 펴지거든요. 함스트링 검사를 해보고 정상이에요. 상체로 봤을 때 그거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대흉근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약간 심하지 않은데 약간 짧아요. 힘 빼세요. 힘을 다 빼주세요. 팔이 좀 이렇게 더 와야 되는데 약간 벌어지죠. 이러면 간격은 약간 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해볼까요? 이거는 외회전근, 극하근을 검사하는 거고, 이거는 외회전근, 견갑하근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팔은 다 정상이고. 견갑하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제가 지금 유양돌기를 만졌거든요. 유양돌기에서 2cm 하방이면 C1 행동기를 만져주는 거고 그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건 지금 정렬을 보는 거예요. 정렬은 크게 틀어진 건 없어요. 그리고 모빌리티 검사를 해보는 거죠. 사이드 변경 시키면서 모빌리티 검사를 해요.
이번엔 좀 문제가 있죠.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시킬 때 이쪽에가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 톤도 딱 증가됐어요. 이 뼈가 오른쪽으로 약간 튀어나오니까 근육들이 다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또 PA 글라이딩 해보는 거죠. 움직임을. 조금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번에 유튜브에 영상 올렸을 때 일자목도 엑셀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움직임이 잘 살아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일자목인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 했는데 이분이 아까 문제된 부분이 왼쪽 종아리였었죠. 오른쪽 골반이었었죠. 오른쪽 골반에 있는 둥근 모습이었죠. 소둔근이었는데 후소둔근. 그 다음에 기립근 조금씩 안 좋았었죠.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었죠. 오른쪽에 올라가고 왼쪽에 내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경추에 모빌리티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시켜보면 일치 굴곡을 시켜보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약간 긴장돼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를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키는 거죠. 치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구분등을 해서 운동법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강성길 님이 물어봤으면 그분을 평가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운동을 하겠죠. 운동을 시키겠죠. 근데 이제 구분등이어도 이쪽 등이 구분등이어도 이 허리 쪽에서 이렇게 굽었는지 아니면 상부 요추에서 상부 허리 쪽에서 굽었는지 아니면 등 쪽에서 굽어있는지도 다 또 틀리거든요. 이 등에서 이렇게 굽어졌는지 어떻게 굽어졌는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로는 정확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운동법이 구분등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냐 추천해달라 했는데 추천할 수가 없는 게 그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그분이 직업이 문제 주로 앉아있는 직업인지 아니면 계속 서있는 직업인지 이런 분들에 따라서 운동은 제가 시켜드릴 수가 있죠. 만약 직업이 그렇다 치면.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거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앉아있으면 대둔근이 작용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축이 하죠. 가장 큰 힘을 써줄 수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위축이 하죠. 목욕탕에서 가보면 이제 아저씨 등치는 이런데 엉덩이는 조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귀여운데 등치는 큰데 엉덩이만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는 볼록 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엉덩이도 그 흑인들 그 운동선수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솟아 올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둔근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주로 앉아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둔근 위축이 와서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죠. 그래서 그 대둔근에 훈련시키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둔근 훈련시키는 방법.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아까 구분등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드릴 수는 없고 주로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이 대둔근, 이 둔부 머슬에 위축이 와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야기돼요. 그래서 무릎도 문제가 오는 거고 소둔근, 아까 소둔근, 중소둔근이 많이 가부가 걸려서 레퍼드 페인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중소둔근이 많이 문제가 돼서 단축으로 인해서 이것도 단축 때문에 문제예요. 양반다리 안 되는 거 이것도 단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둔근 하나로 이게 일을 안 큰 근육인데 아주 큰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인데 얘가 일을 안 하니까 다른 근육들이 많이 아파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 달리기를 해서 이 모든 근육들이 적절하게 써줘야 되는데 대둔근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대퇴 근막 장근 이런 것들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한테 이 텐소 대퇴 근막 장근들의 문제가 많이 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많이 뛰기만 하면 이 대둔근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쪽만 많이 가부하고 오게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대둔근의 근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다른 근육들이 부하를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많이 앉아 계신 분들, 요즘 거의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훈련을 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F힙도 만들죠. 예쁜 엉덩이를 만들으니까 일반인도 보고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구부리는데 아마 아까 지금 이분도 아까 후소둔근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분의 이 대둔근 훈련하고 이 오른쪽이 대둔근 훈련하고 왼쪽의 대둔근 훈련이 아마 틀릴 거예요. 수행하는 능력이 틀릴 거라고요 아마. 먼저 이쪽은 좀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먼저 이쪽을 먼저 해볼게요. 좋은 쪽을 먼저. 자,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이제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 거예요. 무릎을 들 건데, 자, 이거를 들 건데요. 이렇게 들 겁니다. 이렇게 들 건데 이 정도 들었다가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국가고시 볼 때 이거 많이 봤죠. 대둔근의 단독 근력 검사할 때 대둔근만 시키는 거. 근데 이걸 들 때 이 대둔근이 작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함스트링, 슬개근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개근 작용을 조금이나마 배제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에요. 이 대둔근을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들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을 쓰고 빨리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자세를 유지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자세를 유지시키는 근육이. 그러니까 그 자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육들은 아주 천천히 운동을 시켜야 돼요. 빨리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대둔근 훈련을 시킬 때 빨리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하는 거야. 아주 개미가 기어가듯이 아주 느린 속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잡아주는 이유는 들으세요? 제가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대부분 팍 들어버리거든요. 빨리. 근데 빨리 들어가고 하면 선생님 일반 분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드는데 이때 자, 천천히 내리시고요. 천천히 내리세요. 빨리 내리면 안 돼요. 이 근력이 없는 분들이 툭 내려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송 대표님은 지금 왼쪽은 그나마 잘 수행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왼쪽은. 제가 왼쪽은 좀 괜찮을 거라 그랬죠. 아까 상태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어떻게? 이쪽 머리를 좀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쪽으로 좀 모으시고. 신동찬 선생님 머리를 반대로 한번 놓을까요? 잘 안 보인다네요. 아니 이쪽. 예, 됐어요. 이쪽 아까 이쪽은 검사를 했는데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근데 내가 이분이 좀 안 좋을 거라 했는데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 때 이쪽 잡은가요? 네. 이걸 들 때 환자분들 시켜보면 다 알아요. 들 때 이게 아주 천천히 아까 같이 천천히 이게 가야 돼. 개미가 기어가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툭 들거나 몸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대둔근이 못 쓰니까 몸을 돌아버려요. 체간을 돌려버려요. 이런 보상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체간을 돌려서 보상 패턴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릴 때 온신성을 내릴 때 이게 중요한데 툭 내려지거든요.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등속도를 아주 개미가 기어가지 조금씩 올리는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하는지 아닌지 한번 봐볼게요. 자, 방법을 알았으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잘 봐보세요. 이분이 잘 아까 같이 등속도로 드는지 아니면 이 흔들림이 있는지 내려올 때 툭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차간이 돌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좀 더 못 올리고 있죠. 아까 이쪽보다 일단 올라가는 게 틀려버리죠. 아까는 한 이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제 떨리고 있어요. 확실히 틀려요. 힘이 각도가 틀려요. 이제 천천히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많이 흔들리죠? 영상으로 보인가요? 흔들리는 게? 여기 보시면 흔들리죠? 확실히 아까 오른쪽. 그러니까 이 대둔근이 힘을 잘 못 쓰니까 중소둔근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확실히 좌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잘 담아져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쪽과 이쪽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앉아 있는 분들한테 회사에서는 많이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 운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분등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면 위에 척추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구분등이 있어도 이 운동은 누구나 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애플힙을 만듭니다. 애플힙을 만드는 거니까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거니까 이 운동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구부력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왼쪽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걸 시켜보면 도수 치료도 중요한데 수동 치료도 중요한데 운동 치료, 운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등급만 열심히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원인, 힘을 못 쓰고 있는 근육을 힘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그 근육들이 다시 아파지지 않는 거죠. 이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오케이. 이쪽 한번 더 해보시고요.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올라가면 이제 몸 돌려 버리죠. 체간이 힘을 못 쓰니까. 천천히 내리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이 운동을 시킬 때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각도도 덜 나고 흔들거리고 툭 내려놓고 체간이 돌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목을 이렇게 힘을 잡죠. 이게 브레이싱이라는데 차는데 이 호흡을 너무 많이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호흡을.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정상 호흡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정상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고 이거를 들면 안 돼요. 호흡이 희생돼서는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힘 빼세요. 호흡 정상 호흡 하세요. 정상 호흡 하는지는 저희가 보죠. 배가 나오니까 양동이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게 배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올라오죠.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보고 숨을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숨을 참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깨나 목에 힘을 딱 긴장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긴장돼서 이 동작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어깨나 목은 아주 편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호흡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 참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상태로 아주 편안한 호흡을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이 동작을 수행해내야 돼요. 또 질문 들어왔습니까? 이제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이제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 많이 가요.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네. 근질 정도의 현재 통증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근질을 보고 근의 긴장도 이런 걸 보고 이게 나중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측이 가능한지 예측이 가능한지요? 근 긴장도만 보고 아까 설명 만져봤듯이 네. 그거는 정말 숙련된 치료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일반 이제 조금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나 시간이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이나 막 좀 이렇게 집중해서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많이 만져보고 정말 정상인도 많이 만져보고 환자분도 많이 만져보고 문제가 많으신 분도 만져보고 정말 많은 근육을 만져본 다음에 제 손에 그게 데이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이건 느낌으로 아는 거라 많이 만져보면 알죠. 이렇게 많이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무조건 음. 많이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손에 항상 제가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말하는데 내 손에 정상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머슬톤, 질감 이런 것들을 얘가 정상인들을 많이 만져봤을 때 아 정상인들은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내 손에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 걸 많이 만져보면 아 딱딱하구나, 아 질기구나, 아 말랑말랑하지 않구나. 이걸 아는 거죠. 질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숙련되고 잘하시는 분들은 만져서도 다 문제를 찾아내죠. 만져서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예측할 수 있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 나중에 문제가 오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많이 아프겠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져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육도 잠재성 TP가 있고 활동성 TP가 있어요. 이 활동성 TP라는 거는 내 현재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아파요.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잠재성 TP는 지금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만져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잠재성 TP라고 그래요. 나중에 아파지겠구나.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좀 풍부하면 잠재성 있는 부분까지 다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면 일단 급한 불도 끄듯이 활동성 TP를 치료를 하겠지만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잠재성 돼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는 안 아픈 쪽인데 만지니까 엄청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모근 같은 거 딱 만져. 승모근은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이죠. 이렇게 딱 이걸 만져보고 많이 안 좋다 그러면 두통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통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손의 질감을 가지고 아주 데이터 값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져보면 이게 문제가 있고 없구나를 다 알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만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글로 어떤 뭐 데이터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질문. 질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마무리.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강의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어가지고 유튜브로 얼굴 뵙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종종 기회가 되면 이런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채팅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버퍼링 늦어가지고 한 4, 5초 정도 늦네요. 하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보면서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처음이라 우리 김복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이라 좀 버벅거렸었는데 처음에 좀 양해 바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채널 있잖아요.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